여러분, 인생이라는 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느덧 물살이 완만해지는 지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40대를 지나 50대, 60대, 그리고 70대에 접어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살피게 되죠. 남은 연료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가진 자원들이 언제쯤 바닥을 드러낼지 계산하며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끼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지갑을 닫고 기력을 아끼며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깁니다. 나이 들어서는 그저 조용히 가진 것 축내지 말고 사는 게 최고다 라는 말이 마치 정답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향해 갈수록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아끼고 줄여야만 안전한 것일까요? 여기 1921년에 태어나 20세기와 21세기를 온몸으로 관통해온 철학자 에드가 모렌이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수많은 전쟁과 혁명, 기술의 격변을 목격했습니다. 그런 그가 102세라는 경이로운 나이에 우리에게 건네는 조언은 우리의 상식을 뒤엎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절약은 정작 써야 할 곳에 마음과 시간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오늘 삶의 지혜에서는 에드가 모랭의 철학을 통해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결코 아껴서는 안 될, 아니 오히려 더 격렬하게 낭비해야 할 4가지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불안이 찬란한 생의 의지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지혜, 사유의 깊이. 생각하는 시간은 결코 아끼지 마십시오. 인간이 가장 급격하게 늙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주름이 깊어질 때일까요? 아니면 무릎이 시려올 때일까요? 에드가 모랭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간은 생각하기를 멈출 때 비로소 늙기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복잡한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왜 나이에 뭘 더 알겠어 라며 사유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의 자극적인 정보나 스마트폰의 짧은 영상들에 우리 영혼의 주도권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유를 아끼고 멈추는 순간 삶은 급격히 평면화됩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다를 바 없는 내일이 반복되며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게 될 뿐입니다. 생각하는 시간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는 존재의 지평을 넓히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에드가 모랭은 100세가 넘어서도 매일 아침 창밖을 내다보며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의 빛은 어제의 빛과 어떻게 다른가? 고통받는 세계 속에서 내가 지켜야 할 인간성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아끼지 마십시오.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혹은 조용한 공원을 거니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지금 느끼는 불안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내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평온은 어떤 모양인지 깊이 파고드십시오. 생각을 아끼는 사람은 세상이 정해놓은 틀에 갇히게 되지만 생각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해 나갑니다. 사유는 인간다움을 지켜주는 최후의 장치입니다. 이 시간을 아끼기 시작하면 삶은 길어져도 그 속의 알맹이는 사라지고 맙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더 뜨겁게 질문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노년을 가장 우아하고 깊이 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두 번째 지혜, 인간관계의 본질. 진심을 전하는데 인색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경제학자가 되곤 합니다.
젊은 시절 사람에게 대이고 상처받았던 기억들이 훈장처럼 가심에 박혀 이제는 손해보지 않는 관계만을 추구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해줬으니 나도 요만큼만 해야지. 속마음을 다 보여주면 나중에 무시당할 거야. 라며 진심의 농도를 조절합니다. 마음의 에너지를 아껴야 나중에 상처받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드가 모랭은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합니다. 진심을 아끼는 순간 관계는 오직 기능과 필요만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이 필요해서, 외로움을 달래줄 누군가가 필요해서 맺는 관계는 유리그릇처럼 차갑고 깨지기 쉽습니다. 진심이 빠진 자리에 남는 것은 건조한 예의와 계산적인 배려뿐입니다. 오래도록 살아남아 우리 영혼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관계는 효율이 아니라 진정성 위에 세워집니다. 누군가를 향해 고맙다고 말할 때,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일 때, 그리고 당신이 있어 내 삶이 빛났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과 연결됩니다. 진심은 쓰면 사라지는 소모성 자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밖으로 내보낼수록 내 안에서 더 풍성하게 차오르는 신비로운 샘물과 같습니다. 상처받을까봐 두려우신가요? 물론 진심을 다해도 상대가 몰라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배신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더라도 진심을 다해본 사람의 영혼은 상처받을지언정 결코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진심을 아껴서 남겨둔 마음은 결국 내 안에서 고여 썩게 되지만, 아낌없이 쏟아부은 마음은 상대의 가슴에 씨앗으로 남거나 혹은 나의 인격으로 승화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사랑한다는 표현을 메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진심은 관계를 살리는 유일한 에너지입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우리 곁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가 아꼈던 재산이 아니라 우리가 아끼지 않고 나누었던 진심의 기억들입니다. 세 번째 지혜, 멈추지 않는 성장. 배우는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십시오. 에드가 모랭은 100세를 넘긴 지금도 자신을 학생이라 부릅니다. 그는 말합니다. 배움을 멈추는 것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준비 단계와 같다 라고요. 우리는 흔히 배움을 학교 교육이나 자격증 취득 같은 젊은이들의 전유물로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배워서 뭐하나, 머리도 안 따라주는데 라며 새로운 시도를 스스로 차단합니다. 그러나 노년의 배움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문화가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이때 배우기를 아끼고 과거의 경험에만 의존하려 한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나구자가 되어 몰입의 섬에 갇히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낯설어지고 자녀나 손주들과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리게 되며 결국 요즘 세상은 말세야라는 한탄만 남게 되는 것이죠. 배움을 아끼지 않는 태도는 우리를 늘 현재에 머물게 합니다. 그것은 뇌세포를 자극하는 가장 좋은 영양제이자 우울증을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을 익히는 것, 평생 가보지 않았던 동네를 여행하는 것, 젊은 세대의 유행어를 이해해보려 노력하는 것, 혹은 뒤늦게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손에 쥐는 것, 이 모든 것이 배움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나는 다 안다는 오만을 버리고 나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겸손함으로 세상을 대할 때 우리의 뇌는 다시 젊어집니다. 젊음이란 신체의 상태가 아니라 인식의 유연함에서 결정됩니다. 102세의 철학자가 여전히 맑은 정신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비결은 그가 세상 모든 것에 대해 호기심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십시오. 그 배움의 끝에서 당신은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빛깔의 세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 생의 찬미. 즐기는 감각을 절대 아끼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지혜는 어쩌면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삶을 즐기는 감각에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으로 혹독한 시간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배고픔을 참고 잠을 줄이고 나보다는 가족과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이 즐거움이라는 단어 앞에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나중에 형편이 더 좋아지면 애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이라며 행복을 자꾸만 유예합니다. 하지만 에드가 모랭은 경고합니다. 즐거움 없는 절제는 삶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의미를 파괴한다고요. 기쁨을 모르는 노년은 그저 메마른 고목과 같습니다. 여러분, 즐거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과일의 단맛에 온전히 맡기는 것,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에 광이남을 기특하게 여기는 것,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흥얼거리며 말을 구르는 것, 비 오는 날 창가에서 커피향을 맡으며 명상에 잠기는 것, 이 사소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상의 감각들이 모여 우리 삶을 지탱하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인생의 무게를 견딜 수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 찾아오지만 즐거움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감각을 열어두어야만 만날 수 있는 손님입니다. 왜 몸이 느끼는 작은 쾌락, 눈이 즐거운 풍경, 귀가 황홀한 음악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나이 먹고 주책이다 라는 타인의 시선에 당신의 즐거움을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102세의 에드가 모랭은 여전히 맛있는 음식을 탐하고 유머를 즐기며 아름다움에 감탄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감각하는 것이다. 감각을 아끼는 것은 주워가는 것과 다름없다. 라고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충분히 만끽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살아온 고단한 세월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한 최고의 연료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102세 철학자 에드가 모랭이 전하는 절대 아끼지 말아야 할 4가지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생각, 진심, 배움, 그리고 즐거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4가지는 모두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대단한 체력이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의 태도와 의지만 있다면 죽는 순간까지 무한히 쓸 수 있는 자원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노년이 되면 가진 것을 잘 지키고 아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줄이지는 세월의 흐름에 맡기되 무엇을 더 뜨겁게 쓸지는 스스로 결정합니다. 육체는 쇠락하고 기억은 흐릿해질지언정 깊은 사유와 뜨거운 진심, 멈추지 않는 배움과 일상의 즐거움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100세를 산 철학자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오래 사는 기술이 아니라 깊게 사는 비결이었습니다. 인생은 얼마나 오래 머물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얼마나 뜨겁게 사유했느냐로 증명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너무 많은 것을 아끼느라 정작 삶의 향기는 놓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부터는 조금 더 헤프게 사유하고 더 낭비하듯 진심을 전하며 더 욕심껏 배우고 더 치열하게 즐기십시오. 그렇게 채워진 하루하루가 모여 당신의 인생은 그 누구보다 눈부신 걸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삶의 지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아끼지 않는 마음들로 가득 차 노을보다 붉고 아름답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